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장수과학의 세계로 떠나볼 겁니다. 스탠포드 노화 생물학자인 알렉스 콜빌 박사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연구는 사실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대체 우리는 왜 늙는 걸까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관점이 있어요. 노화가 어쩌면 우리 몸의 버그가 아니라 일종의 조상의 유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보다 종족 전체가 빨리빨리 환경에 맞춰서 진화하는 게 훨씬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남게 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노화 과학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걸 콜빌 박사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는데요. 바로 아이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늙는 게 말이죠. 아이폰을 오래 쓰다 보면 막 긁히고 닳고 그러잖아요. 그런 무작위적인 손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딱 몇 년 지나면 성능이 뚝 떨어지게끔 일부러 설계된 것처럼 계획된 구식화일까요? 바로 이 두 관점입니다. 보세요. 두 이론 다 그럴듯한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는 똑같은데 여왕개미가 일개미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요. 이건 뭔가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햇볕 많이 쬐는 쪽 피부가 훨씬 빨리 늙는 걸 보면 이건 외부 손상 때문인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빌 박사는 결론적으로 아마 진실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왜 늙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분야의 목표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장수 연구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노화를 늦추고 예방하거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건 좀 부분적인 해결책에 가깝다 할까요? 그래서 콜벨 박사 같은 연구자들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바로 복원하고 교체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냥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 전체를 젊었을 때 상태로 되돌리거나 낡은 건 새 걸로 갈아 끼우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대박인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슈퍼모델 할머니 G 이야기입니다. IL-11이라는 특정 경로를 막았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콜빌 박사가 한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꿈꾸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장수 연구의 성배, 그러니까 최종 목표라고 불리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세포의 나이 그 자체를 거꾸로 되돌리는 겁니다. 후성 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세포 시계를 강제로 되돌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야마나카 인자 같은 특별한 단백질, 일종의 마법가루라고 할까요? 이걸 뿌려서 늙어버린 피부세포를 마치 아기 때처럼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미 노벨상까지 받은 기술이고요. 앞으로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자연은 이미 완벽한 나이 역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기를 낳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나이가 자녀한테 유전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명백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좀 신기하죠? 그런데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이 연구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 헤드라인을 장식한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50배. 효율이 50배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 50배라는 숫자만 보고 너무 흥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과학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 물론 엄청난 주장이긴 한데 전문가들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줄기세포로 완벽하게 되돌아간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거나 생성된 세포들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심지어 비슷한 수준의 효율 개선은 몇 년 전에도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헤드라인 너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인간의 기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번에는 시선을 자연으로 한번 돌려보죠. 사실 자연에는 이미 노화라는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자연의 해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이 불멸의 해파리 좀 보세요. 얘는 다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예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히드라라는 이 친구는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을 계속해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서 사실상 늙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려는 걸 자연은 이미 수억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겠죠? 그리고 이 해파리 연구랑 관련해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일본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매주 가라오케에 가신대요. 거기서 뭘 하냐면 이 작은 해파리가 어떻게 인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열정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돌파구는 어디서 나올까요? 콜빌 박사는 이 도넛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장기적으로 가장 희망적인 두 갈래길은 바로 복원과 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젊게 되돌리는 이 두 가지 접근법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장수에 대한 모든 해답, 그 청사진은 이미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 안에 다 쓰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그 책을 완벽하게 해독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분야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